미국에서 국내로 물건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기본 세율이라 하는 것들 말고도 한미 FTA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품이라도 하나의 물품이라도 여러 가지 세율이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것들을 먼저 적용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율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되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크게 묶어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니 해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세율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주의할 게 뭐냐면은 여기 안에 조정 관세라고 하는 것들도 들어간다는 거죠. 조정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 보시면 네 가지 세율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공공성이 있는 것들, 어떤 인간과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지키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성격의 것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순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들, 관세 혜택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관세법 73조에 따른 국제협력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익관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관세에 관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국제협력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정한 국가나 아니면 국제기구하고의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익관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조약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공해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의 교육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익관세는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는 할당관세, 그 다음에 조정관세, 계절관세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율을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세율을 낮춰서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관세를 높여서 부과한다거나 반대로 관세를 낮춰서 부과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수량을 조절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일반 특혜 관세가 나와 있게 됩니다. GSP라 부르는 일반 특혜 관세.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5순위는 잠정세율, 6순위는 기본세율 이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세율이 가장 낮게 이제 가장 낮은 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보다도 잠정세율이 보다 우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1순위에 나와 있는 세율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세율이 될 것 같아요. 관세를 낮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억제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2순위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겠지만 관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낮은 세율이어야지만 낮은 세율이어야지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순위보다도 여기 2순위 나와 있는 것들이 더 낮을 때 세율이 낮을 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순위 나와 있는 세율이 5%인데 여기 나와 있는 혜택을 주는 세율이 7%로 가정해 봤을 때 얘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얘를 다 적용하는 것이 맞겠죠. 7을 적용하는 것들은 당연히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 여기 2순위 같은 경우는 밑에 순위보다도 더 낮을 때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있는 순위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요. 그 중에서 할당관세는 4순위에 나와 있는 일반 특혜 관세보다도 낮은 경우만, 세율이 낮은 경우만 우선 적용이 되고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얘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4순위 같은 경우는 5순위, 6순위보다도 높게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순위 같은 경우도 6순위 세율보다도 우선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은 밑에 있는 순위보다도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다만 여기 보시면 2순위 같은 경우는 밑에 순위보다도 세율이 낮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3순위 같은 경우는 할당 관세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 4순위보다도 세율이 낮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국제협력 관세가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 저희가 국제기구하고의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보시면 WTO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WTO 등 이렇게 말했을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WTO가 등장했던 배경이 뭐냐면은 가장 예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무역을 하는 것들을 이제 억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그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수입이 되면 그 나라에서의 어떤 물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그 무역을 막는 수입을 억제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많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우리 협상을 해서 무역의 어떤 개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가트라 부르는 GATT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무역 협정이라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했던 그런 회의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말했던 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너무 이렇게 수입을 억제하지 말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농림축산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입을 할 때는 일단은 이렇게 본 거죠.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그 어떤 기준 수입 수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수량을 정해놓고 그 수량보다도 많이 수입되면 더 많은 수입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그때는 수입을 억제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량보다 낮게 수입됐을 때, 낮게 들어왔을 때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장 접근 물량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어느 정도의 선을 두고 그 밑으로 수입되는 것들은 좀 더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관세를 낮춰주고 그 기준 이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수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많이 수입됐을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수입을 억제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국내외 가격 차만큼에 대해서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면 쌀이 예를 들면 100원인데 수입하는 쌀의 그 가격이 10원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90원 차이 나잖아요. 90원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국내외 가격차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보시면 기본 세율하고 잠정 세율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죠. 기본 세율보다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나오게 된 거예요. 기본 세율보다도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수입되면 아무래도 수입 억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준 수입 수량을 넘어서게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게 있어요. 국제협력 관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순위보다도 세율이 낮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농림축산물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잠정 세율보다도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